영화 걸캅스가 나름 성공적인 반응과 결과를 만들고 2차 플랫폼 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개봉 기간 내내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였죠. 뭐요? 그게 의도되었든 아니든 그 논란의 이유에 대해선 많이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다 뒤졌어. 사실 논란 자체가 찻잔 속의 태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우수한 경찰 남이란 몸살이지 않고 국가 사회를 지키며 공무 수행 중 사법고시 준비 중인 김상현과 만나 결혼하고 꿈을 포기한 채 남편과 가정을 지키며 민원봉사실에서 근무 중 그 남편을 수사 중에 폭행한 사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한데 자기 오빠를 범인과 착각한 경찰 신우이 이성경이 민원실로 자천돼 올케 신우이가 함께하는 민원실 액션 영화죠. 그러던 어느 날 민원실을 찾아온 여대생이 사고를 당하고 휴대폰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의 흔적이 나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분노한 라미란과 이성경은 갑자기 이 사건은 우리가 해결한다 하며 비장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자 경찰들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하고요. 그래야 당위성이 생깁니다. 짧은 치마가 성폭력의 원인이 아니냐는 남자 경찰의 무지한 성의식도 불을 붙이기 충분하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두 사람은 불길 헤쳐가며 사건을 해결하고 악한 남자들을 응징합니다. 라미란 이성경이 걸크러쉬 뽐내며 열일하는 경찰로 나오며 무능력한 남자들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사회악적인 남자들을 일망타진한다는 매우 박수받을 만한 시도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이 남자들이 일으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여성이죠. 범죄 중에 가장 악질이고 파렴치합니다. 영화 보면서 저도 욕이 계속 쏟아졌죠. 문제는 남자들에 대한 영화의 시선이 지나치게 혐오를 조장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주연이 여자 투캅스고 그러니 기획 단계에서 이미 여자 중심으로 선을 그어야만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직업에 대한 성역할과 분배 그리고 인식이 아주 후지죠. 여자는 아직까지 약한 존재고 보호받아야 하며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선을 그으려면 확실히 해야죠. 그래서 필요했던 건 백수 남편과 남자 동료 경찰에 대한 설정입니다. 라미란의 남편 역으로 나오는 김상현은 오랜 사법고시 준비, 즉 준비만 오래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미란이 꿈을 포기한 채 걷어먹이고 있는 현실인데 영화에선 남편에 대한 원망의 시선이 많죠.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수를 둔 게 문제죠. 감독은 이 캐릭터를 통해 누군가가 분노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극중 김상현은 사법시험에 통과할 만한 인물 자체가 아니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얼빵하며 그야말로 바보 등신 쪼다로 나옵니다. 남편 캐릭터가 이렇게 무너져야 라미란이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러려면 연출을 잘했어야죠. 차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이슈를 던지려면 영화 자체가 그럴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도 되고 공감도 얻으며 나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걸캅스의 무리수 첫 번째는 캐릭터의 부자연스러움입니다. 극중에서 여경들은 계속 욕을 해댑니다. 일이 험하고 짜증도 많이 나니 실제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어색할 정도로 잘 하지도 못합니다. 라미란이라는 배우의 감독이 선입견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설정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경들의 입에 왜 욕을 달아줬을까요? 안 하면 약해 보여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세상에선 어쩔 수 없어서? 제 생각엔 첫째, 캐릭터와 직업에 대한 정형적인 생각이 불러일으킨 감독의 참사이고 두 번째는 오락적 요소 선택의 지나침입니다. 걸캅스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가 아니면 큰일이죠. 장르적으로 코미디 영화는 반복적이어야 하고 과장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웃음을 발견하고 웃음에서 의미를 되새기죠. 그런데 개연성이 파괴된 코미디 영화는 그야말로 망작입니다. 관객을 우롱하고 부작용을 낳죠. 욕을 자연스럽게 생활 연기로 잘했다면 그럼 잘 만든 영화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설정으로 인해 여성 캐릭터에 대한 오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선을 나누려고 한 일인데 더 진한 선만 남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 지철의 캐릭터를 말 안 할 수가 없죠. 이 역할은 그냥 장치입니다. 게임 속의 NPC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상황을 던져주죠. 라미란의 과거와 현재의 부산물이자 신우이와 올케를 같이 일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입니다. 뭐요? 이 영화 유일한 웃음 요소이자 감칠맛 나는 조연이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는데 역할이 주어지다 보니 악수를 두게 됩니다. 중반 이후부터 지철은 영화 속에서 종횡무진합니다. 이건 좋게 말씀드린 거고 말 그대로 그냥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황에 끼어들죠.
감독은 지철이라는 인물이 빠져 있으면 불안한가 봅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 근처 편의점에 있는 설정으로 우연히 아내와 동생을 구하러 가고 같이 불길에 휩싸이다가 급기야 엔딩 클라이막스에 귀신처럼 등장합니다. 마약범이자 성범죄자 우준을 체포한 자리 그 넓은 코엑스에 나타난 겁니다. 솔직히 이 장면에선 좀 지나치다 싶었죠. 그런데 다음 장면 보고 너무 웃겨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독도 의식했는지 지철이 자기가 이 자리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대며 친절히 설명한 겁니다. 좀 안쓰러웠죠. 근데 뭐 NPC니까요. 걸캅스의 무리수 두 번째는 구성과 연출의 허약함입니다. 이 영화 개봉 초기에 그 내용을 두고 네티즌들이 예상한 예상 내용 총정리가 떠돌았습니다. 이름하여 개봉하지 않아도 내용이 보이는 영화가 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슬픈 일이 생긴 거죠. 제작 보고나 예고편만으로 대부분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영화라면 치밀하지 않았거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구성에 바닥이 드러났다면 연출이라도 노력해야 하는데 무성의한 앵글에 렌즈 선택도 기준이 없고 미술적 고찰이나 선곡 등 그냥 커트를 이어붙이면 영화가 된다고 생각한 건지 너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영화라는 예술은 엔터테인먼트로 갈아타면서 세 가지의 장르를 남겼습니다. 좋은 영화, 나쁜 영화, 그리고 못된 영화죠. 못된 영화란 뭔가를 감추고 관객을 속이는 영화며 쓸데없는 이슈를 만드는 가짜뉴스 같은 영화들입니다. 과거 한 개그맨이 말한 유행어처럼 그까짓 거 뭐 그냥 대충 만들어 던져주는 그런 영화가 아주 못된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비슷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죠. 선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옳고 몸에 나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조사에서 지켜줬으면 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화가 감동적일 수 없고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못된 마음을 품고 영화를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그 덕분에 관객들 눈이 매우 높아져 이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지만요. 지금까지 20세기 팝콘이었습니다.